여기 제곱들의 합을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 뭐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 말고도 한번 다른 방법들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기 함수도 만들어 보고 제기 함수 아닌 것도 만들어 보고 이것도 설명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이런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함수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함수를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함수 이름은 square sum이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 함수에서 2를 붙일게요. 이렇게 하고요. 우선 우리는 무엇은 고려하지 않을 거냐면 0보다 작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은 숫자가 전달이 되면 우리는 결과를 리턴하지 않겠다. none이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는 무엇을 더해주면 되냐면 이것도 하기 전에 기본값이 먼저 있어야 돼요. 0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기본값이 있어야 되고요. 이 기본값에다가 무엇을 더해 나갈 거냐면 어떤 값을 더해 나갈 거냐면 n 더하기 1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을 더해 나갈 거예요. 근데 그냥 더할 게 아니고요. 어떻게 더할 거냐면 x의 제곱을 더할 거예요. 0의 제곱을 더하고 1의 제곱을 더하고 2의 제곱을 더하고 3의 제곱을 더하고 그 다음에는 4의 제곱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는 5의 제곱을 더해주고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result를 리턴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result를 리턴하거나 여기 있는 result를 리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를 만들어야죠. 함수 만들고 여기 함수 호출을 underscore 2 하고서 함수를 호출하시면 되겠죠. 결과 똑같죠. 0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되셨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 그럼 그냥 바로 여기잖아요. 무엇을 리턴한다? none을 리턴한다. 그걸로 끝. 되셨죠? 다음에 0. 그러니까 모든 음수에 대해서는 다 none이라고 리턴할 거예요.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2든 마이너스 3이든 다 none이라고 리턴할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음수에 대한 거는 뭐 테스트 더 안 해봐도 되고요. 0일 때 n이 0일 때는 else잖아요. else. 그렇죠? 자, 그럼 여기를 실행을 할 겁니다. 자, result가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 range는 그냥 간단하게 r이라고 한번 쓸게요. 여기도 0이잖아요. 그럼 0 더하기 1이니까 range 1이죠. range 1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같은 거예요? 0부터 1보다 작을 때까지. 그럼 원소 몇 개? 원소 1개. 반복하면 여기서 x를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0을 꺼낸다라고 하는 거죠. 0의 제곱을 더하겠다는 얘기네요. 0에다가 0의 제곱 더해봐야 그대로 0이죠. 그 다음에 꺼낼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꺼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 그래서 0. 당연하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1. 그럼 여기도 1이죠.
else로 올 거고요. 리절트는 0부터 시작합니다. range는 어디까지? 2까지예요. range가 2까지란 얘기는 뭐냐면 0, 1, 2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0과 1이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면 0이니까 리절트 0 더하기 0의 제곱.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죠. 두 번째 원소를 꺼내면 x는 1이죠. 그러면 기존 결과에다가 더하기 1의 제곱.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나오는 거예요. n이 2이면은요. n이 2면 여기도 2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2면 하나가 더 늘어나죠. 뭐가 늘어나요? 범위가 0, 1, 2까지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한 번 더 반복을 하겠네요. 한 번 더.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n이 3이면요. n이 3이면 range가 3 더하기 1이니까 4까지죠. range 4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하나가 더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3까지란 말이에요. 3까지. 그럼 하나가 더 반복이 될 테니까 더하기 3의 제곱까지가 되겠죠. 기존 값에서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n이 4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n이 4가 오면 여기 range는 4 더하기 1, 5까지. 5까지란 얘기는 5보다 작을 때까지. 4 이하일 때까지. 그럼 기존에 더해진 값에다가 한 번 더 반복하면서 4의 제곱까지를 더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초기식 있어야 돼요. 변수를 항상 먼저 초기화를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코드는 이거예요. result에다가 result의 값을 바꿔주겠다는 얘기인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result 값에다가 x의 제곱을 더해서 result 값을 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연산자가 두 개가 나왔어요. 더하기가 나왔고 제곱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나왔어요. 뭐가 먼저 계산이 될까요? 당연히 제곱이 먼저 계산이 되겠죠. 제곱이 먼저 계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덧셈이 계산이 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할당하는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직접 그 합계를 구하는 것을 직접 반복문을 통해서 만든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했었죠. square sum 3번이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일단 여기도 0보다 작을 때에는 none이라고 할 거예요. none이라고 할 거고 0이거나 0보다 큰 경우 0이거나 0보다 큰 경우에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 거예요. squares라고 할까요? squares라고 하는 리스트는 x의 제곱을 저장하는 리스트예요. x의 제곱을 저장하는 리스트인데 x는 in range n 플러스 1까지 인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리스트냐면 0 이상 n 이하까지의 정수들의 제곱을 저장하는 리스트가 되겠죠. n이 1이면 range 2가 되니까 0부터 2보다 작을 때까지 0부터 1까지의 정수. 그렇죠? n이 2면 range 2 더하기 1이니까 range 3. 3보다 작은 정수들, 즉 2까지의 정수들의 제곱을 저장하는 리스트.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 더하기 1이 들어간다라는 거. 여기는 n이지만 여기는 더하기 1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sum 함수 쓰시면 돼요. 무엇에? 스퀘어스의 썸을 해보. 스퀘어들의 썸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제곱들의 썸을 계산하는 거죠. 썸 함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로 뭐만 리턴하면 될까요? 리절트를 리턴하시면 돼요. 0보다 작은 경우에는 none을 리턴하거나 0이거나 0보다 큰 경우에는 스퀘어드의 썸을 리턴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고 테스트 하시는 방법은 여기를 3. 결과 똑같죠.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재기함수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def square sum 4번. 자, 이것도 주석을 먼저 보고서 주석대로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0보다 작은 경우 스퀘어 썸은 none이에요. none. 자, 여기는 이렇게 할까요? 제가 SN이라고 할게요. SN. none이에요. n이 0인 경우에는 n이 0인 경우에는 0이에요. 그죠? n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사실은 n제곱이죠. n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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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무엇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냐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n 마이너스 1까지의 제곱 거기에다가 n의 제곱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스퀘어 썸이라는 의미로 SS라고 할게요. 스퀘어 썸 n까지의 스퀘어 썸 n까지의 스퀘어 썸 n까지의 스퀘어 썸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의미하는 게 n-1까지의 스퀘어 썸이잖아요. n-1까지의 스퀘어 썸 더하기 n 제곱이잖아요. 이 코드를 우리가 그대로 코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파이썬 코드로 이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n이 0보다 작으면 리절트는 뭐다? none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n이 0이면 리절트는 뭐다? 0이다. 그렇지 않으면 0보다 그러니까 1 이상이란 얘기죠. 0보다 크면 리절트는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호출하는 거예요. 스퀘어 4번에 n-1까지 n-1까지의 스퀘어들의 썸을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n 제곱을 더해주자. 이거를 쓴 거죠. 이거를.
이걸 쓴 겁니다. 됐어요. 이제 return result를 하시면 돼요. 테스트를 해보시는 방법은 여기를 4번 하고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게 재기 함수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되셨고요. 네, 3번 문제는 제가 코멘트를 드릴 게 있어서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파이썬에서 리스트나 튜플을 다룰 때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인덱스들을 직접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enumerate 함수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소스 코드를 조금 더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뭐 C라든가 뭐 자바라든가 그런 어떤 다른 함수들을 다른 언어들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그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수를 사용을 좀 해볼게요. 이번에는 난수를 사용하려면 랜덤이 있어야 되죠. 자, import 랜덤을 하시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랜덤 넘버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random.seed를 0으로 맞출게요. 숫자만 통일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난수가 만들어질 때 똑같은 난수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자, 리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건데 random.range를 이용할게요. 100보다 작은 숫자들. 100보다 작은 숫자들로 만들고요. 몇 번 반복할 거냐 하면 10번 반복하겠습니다. 10번. 그리고 numbers를 출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10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순서가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죠? seed를 사용하면 만들어지는 난수의 그 순서가 똑같습니다. 0번이면 0번이고요. 이런 순서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가 1번이면 또 다른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seed만 같다면 여기는 숫자만 같다면 여기 있는 값들은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되셨죠? 자,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여기 인덱스가 0번,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부터 그 원소의 개수보다 하나가 작습니다. 그쵸?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고요. 그 원소의 개수보다 하나가 작아요. 마지막 인덱스는. 그래서 마지막 인덱스는 9가 되겠죠. 9가 될 거예요. 자, 보통 C나 C++나 자바와 같은 언어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런 코드가 익숙하실 거예요. index i, in, range, length, numbers.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에 length는 몇 개죠? length는 10개죠. 맞아요? length는 10개입니다. 그럼 range 10이란 얘기죠.
range 10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0에서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연속적인 숫자들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0부터 9까지니까 인덱스 범위로 맞죠? 맞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많이 작성을 하세요. 넘버스가 원소의 개수가 10개니까 range 10이라고 하면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가 되니까 0, 1, 2, 3, 4, 5, 6, 7, 8, 9 인덱스 범위랑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의 범위랑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만드시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프린트를 할 때 이런 식의 프린트를 많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많이 작성을 해요. i를 출력하고 i 값 출력하고 넘버스에 i 값 출력하고 이런 코드를 많이 써요. 이렇게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는 코드가 굉장히 익숙해요. 인덱스 연산자를 쓰는 게. 그러면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 9번까지 인덱스 0번에 있는 숫자, 인덱스 1번에 있는 숫자, 인덱스 9번에 있는 숫자 순서대로 잘 출력을 해주죠. 그쵸? 이런 코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코드를. 여기도 range가 있어야 되고 여기 뭐 length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이 코드는 넘버스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동작하는 코드예요. 여기를 만약에 5개로 바꾸더라도요. 숫자가 5개가 됐죠. 그래도 이 코드는 수정 없이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그쵸? 왜? 넘버스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있든 상관없이 length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원소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고 원소의 개수를 계산하면 range 함수가 0부터 그 length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 숫자들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숫자들이 인덱스가 될 거고 인덱싱을 이용하면 해당하는 인덱스에 있는 원소의 값을 읽어올 수가 있죠. 맞아요? 네. 여기를 7개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숫자 7개 있죠? 이거 밑에 있는 코드는 수정 없이 그대로 원하는 결과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런 코드보다는 여러분들은 무엇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으냐면 이런 코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enumerate numbers 이렇게 하면 프린트할 때 i, v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얘랑 얘는 똑같은 결과예요. 일단 물론 여기는 좀 복잡해져요. 여기는 변수를 하나만 선언해야 되는데 변수를 2개를 선언해야 되니까 그게 좀 복잡해지기는 해요. 근데 range 함수 안에 length 함수를 또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 하나만 쓰면 돼요. 일단 여기가 조금 더 간단해 보입니다. 물론 함수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자, 프린트하는 것도요. 프린트하는 것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면 넘버스에다가 대괄호 쓰고 대괄호 안에다가 변수 이름 써주고 다시 대괄호 닫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변수 이름 하나만 가지고 딱 쓰는 게 훨씬 간단해 보이죠. 이게 파이썬의 장점이에요. 파이썬은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인덱스와 그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템 값을
한꺼번에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서 사용한 코드보다는 아래쪽에서 사용한 코드가 조금 더 파이썬스러운 그런 코드예요. 다른 언어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그런 특징인 거예요. 파이썬에서만 제공되는 특징이에요. 자, 제가 왜 이거를 코멘트를 드리는 거냐면 숫자들의 리스트를 전달받았을 때 뭐 최대값을 찾거나 혹은 최대값의 위치만 찾는 그런 함수를 만들 때 인덱스만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인덱스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find max를 먼저 할게요. find max를. 얘는 인덱스를 찾는 함수가 아니라 최대값을 찾는 함수입니다. 숫자들의 리스트가 전달이 되면 그 리스트의 최대값을 리턴하는 함수라고 할게요. 물론 max라고 하는 함수를 써버리면 간단해요. max라고 하는 함수를 써버리면 간단한데 그거를 찾는 방법 직접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직접 한번. max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numbers의 0번이라고 가정을 해요. 첫 번째 값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이렇게 7개의 숫자가 있었죠. 첫 번째 49라고 하는 숫자를 최대값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일곱 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7개의 숫자가 있어요. 이렇게 7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7개의 숫자들 중에서 첫 번째 숫자를 최대값이라고 우리는 저장을 한 거예요, 지금. 물론 그 뒤에 다른 숫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되셨죠? 네. 자, 여기서 요거 무슨 뜻인가요? 앞에 있는 게 리스트 이름이고 얘를 리스트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리스트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리스트 이름이고 그 리스트에서 인덱스 몇 번째 있는 거를 뽑아줘라. 인덱스 0번째 있는 걸 뽑아줘라. 인덱스 0번에 누가 있느냐. 요 값을 선택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덱싱.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인덱스에 대해서.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얘를 49라고 우리는 저장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는 49랑 누구를 비교하면 될까요? 49랑 97이 큰지 53이 큰지 5가 큰지 33이 큰지 65가 큰지 62가 큰지 이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값들은 여기 있고요. 값들은 여기 있고 옆에 있는 게 인덱스인데 이쪽이 인덱스예요. 인덱스. 이쪽이 밸류. 그러면 우리는 range를 즉 인덱스 i를 몇 번부터 검사해 보면 돼요. 인덱스 i를 1번부터 검사해 봐도 돼요. 물론 0번부터 검사를 해도 돼요. 0번부터 또다시 검사를 해도 되고 1번부터 따로 검사를 해도 되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1번부터 하겠다. 그리고 length, numbers보다 작게끔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 인덱스가 뭐예요? 제일 마지막 인덱스가 6이란 말이에요. 6. 그죠? 넘버스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원소의 개수는 7개란 말이에요. 7개니까 range는 끝나는 범위를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6까지라고 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해야. 맞아요? 그쵸? 앞에는 시작값을 주는 건데 시작값을 주지 않으면 얼마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시작값을 주지 않으면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비교하는 거는 한 번을 더 비교하든 한 번을 덜 비교하든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0번부터 다시 비교하는 걸로. 자, 우리는 무엇을 검사하냐면 max num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max num보다 더 큰 값인지 무엇이 더 큰 값인지 넘버스의 i번째에 있는 값이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i번째에 있는 값이 얘보다 더 큰 값을 찾았는지를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최대값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내가 알고 있었던 최대값보다 더 큰 값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값을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네. 최대값을 무엇으로 바꿔줘야 돼요? numbers i번째에 있는 값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인덱스 0번부터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length 빼기 1번 인덱스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더 큰 값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더 큰 값이 있으면 그 더 큰 값을 max num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자, max num에 제일 처음에 max num에 얼마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런 상태일 때. max num에는 49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맞습니까? 제일 처음에 포문에서는 i는 0이에요. i는 0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꺼낸 값은 뭐예요? numbers 제로를 꺼내는 거예요. numbers 제로를 꺼내니까 역시나 49죠. numbers의 인덱스 0번 원소. 이거는 49란 말이에요. 뭐하고 뭐를 비교하죠? max number와 n0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쵸? 얘가 더 큰가요? 얘가 더 크지 않죠? 이쪽이 더 큰가요? 아니잖아요.
요렇게 큰지 작은지를 지금 비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죠? 만족하지 않죠?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다시 반복해야 되잖아요. 다시 반복하면 i가 바뀌었겠죠. i가 1로 바뀌었겠죠. i가 1로 바뀌면 넘버스에서 인덱스 1번을 꺼낼 거란 말이에요. 인덱스 1번을 꺼내면 인덱스 1번은 97이잖아요. 97. 자, 맥스 넘버보다 i번 n 1번에 있는 값이 넘버스 1번에 있는 값이 더 큰가요? 더 큰가요? 크죠? 그럼 무슨 일을 해요? 넘버스 i번째에 있는 값을 맥스 넘으로 바꿔요. 97이라고 하는 값을 뭘로 바꿔요? 맥스 넘으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49가 사라지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97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러 올라가야 돼요. 다시 한번 반복하러 올라가면 i는 2. 그죠? i가 2면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넘버스 2번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넘버스 2번은 누구예요? 5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53하고 97이 큰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5하고 97이 큰지 비교하는 거고 33하고 97이 큰지 비교하는 거고 65하고 97이 큰지 비교하는 거예요. 62하고 97이 비교하는 거고요. 97이 항상 더 크죠? 그쵸? 그러면 최종적으로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 마지막 인덱스까지 쭉 반복을 했을 때 결국 맥스 넘에는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최대값이 들어가 있겠죠. 중간에 최대값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제 포문을 다 끝낸 다음에 맥스 넘을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함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저장이 됐을 테니까. 자, 여기 들여쓰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들여쓰기가 이렇게 돼도 안 되고요. 이렇게 돼도 안 돼요. 여기 요 위치에 있어야 돼요. 들여쓰기 위치가. 이해되셨죠? 아마 요 코드는 한번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물론 그때는 이렇게 인덱스를 쓰진 않았을 거예요. 인덱스를 쓰진 않았었을 거고. 테스트를 해보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find max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위에 numbers 있잖아요. 여기 우리 numbers 만들었죠.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 만들었죠. 뭐가 더 49부터 62까지 저장되어 있는 얘를 넘기면 97 이렇게 되겠죠. 제대로 찾은 게 맞아요. 제대로 찾은 게 맞아요. 코드 이해되십니까? 네. 코드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인덱스, 맥스 값하고 인덱스를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원래 제가 의도했던 거는 인덱스만 찾는 함수였는데 맥스 값과 인덱스를 같이 찾겠다 라는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find, def부터 시작해야 돼요. find max index 역시 마찬가지로
뭐 리스트가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숫자들을 저장한 리스트 numbers의 최대값과 최대값의 인덱스를 리턴하는 함수. 두 가지를 동시에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과정도 그대로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인덱스도 찾아서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인덱스만 리턴하겠다라고 하면 리턴 문장에서 얘만 빼버리면 되니까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위쪽에 있는 과정을 그대로 거치시면 돼요. 우리가 리턴해야 될 인덱스가 있어요. 리턴해야 될 인덱스를 0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최대값의 위치를 0이라고 하자. 그리고 최대값을 numbers의 0번이라고 하자. 최대값의 위치는 0이다. 0이라고 가정하자. 라는 거예요. 두 개의 문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문장. 아까 제가 그 파일 공유해 주신 분 코드를 보면서 만들었었던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얘도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문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얘기는 0번이 최대값의 위치라고 생각하고 49라고 하는 값이 최대값이라고 가정을 하자.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49보다 더 큰 값이 있는지를 검사해 보면 되는 거예요. 49보다 더 큰 값이 있는지를 찾았으면 그때 그 인덱스를 최대값의 인덱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로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코드는 거의 동일해요. for, i, in, range, length, numbers. 자, 동일한 주석들은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인덱스 0번부터 length 빼기 1까지 전체 원소의 개수보다 하나가 작을 때까지 무엇을 맥스 값을 찾아야 돼요. 맥스 값을 찾지 못하면 그 인덱스도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맥스 num이 numbers의 i번째보다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가정한 값이 그것보다 더 큰 값을 우리가 찾았다. 뭐 40, 아까 42였나요? 49. 49보다 더 큰 값을 찾았다. 그럼 바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최대값의 위치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최대값도 그 값으로 바꿔야 돼요. i라고 하는 게 최대값의 인덱스가 되는 거고 numbers i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줄이 더 들어간 거죠. 얘 한 줄이 더 들어간 거예요. 얘 한 줄이. 위쪽에 있는 코드에서 인덱스에 대한 얘기가 한 줄씩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로직은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반복해서 찾았으면 맥스 넘하고 인덱스를 리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인덱스와 인덱스를 리턴하시면 돼요. 반복하다 보면 여기를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인덱스의 값이 최대값에 있는 i를 저장하고 있을 테니까 그걸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만약에 함수를 최대값은 찾지 않고 최대값의 인덱스만 리턴하는 함수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리턴하는 곳에서 이것만 이렇게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최대값을 찾는 코드에서 인덱스를 리턴하는 코드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로직은 똑같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테스트를 할게요. 여기는 이거는 최대값을 출력한 거고 최대값을 출력을 한 거고 밑에서는 최대값의 인덱스를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넘버스 오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대값은 97이고 최대값의 인덱스는 1. 두 개의 함수를 동시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find max, find max index 동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 그런데요. 이렇게 인덱스를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이런 코드들이 생기게 돼요. 그 대괄호가 자꾸 사용이 돼요. 대괄호가 자꾸 그 문장들 안에 있게 되면 코드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져요. 자, 이런 경우 게다가 여기 range도 써야 되고 length도 써야 되고 뭐 이런 단점이 생겨요. 이걸 꼭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range 함수와 length 함수를 함께 써서 인덱스에 있는 범위를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할 거면 리스트에서 값과 인덱스를 동시에 꺼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냐면 enumerate예요. enumerate.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수정을 한다면은요, 요렇게 고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맥스 인덱스만 할게요. 맥스부터 할까요? 어차피 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맥스 값을 찾는 거나 인덱스를 찾는 거나 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인덱스를 0으로 하자. 그리고 맥스 넘은 넘버스의 i번째라고 0번째라고 하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이거 한 번이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무조건 첫 번째 원소를 무조건 최대값이라고 하자. 까지는 어쩔 수가 없고 for I value enumerate numbers
이렇게 하면 넘버스에서 인덱스와 밸류를 동시에 뽑아내 주거든요. 아까 우리가 위에서 폼을 썼던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반복문을 만들면 인덱스 밸류, 인덱스 밸류, 인덱스 밸류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값들을 꺼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덱스와 값을 동시에 꺼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드 비교해 보세요. 위쪽에 있는 코드와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 있는 코드가 이렇게 바뀐 거고요. 여기 있는 코드는 어떻게 바뀌냐면 if max num이 v라고 하는 값보다 작다면 으로 바뀌고요. 자, 여기는 똑같아요. 인덱스는 i로 하겠다. max num은 v로 하겠다. 여기가 바뀌어요. 여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부분과 요렇게 쓰는 부분이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얘도 최대값을 변경하는 코드가 되고 인덱스를 변경하는 코드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return index를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range와 length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보다 enumerate 함수를 사용하면 인덱스와 밸류를 한꺼번에 뽑아낼 수가 있고 굳이 인덱스 연산자를 쓰지 않아도 밸류를 찾을 수가 있어서 밸류와 어떤 값을 비교하는 이런 코드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최대값의 위치로 인덱스가 변경이 됐으면 그 인덱스를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얘는 두 번째라고 할까요? 두 번째. 자,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를 두 번째 이렇게 해서 테스트해 보시면 똑같은 결과 나오죠.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방법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방법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인덱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enumerate 함수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일단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자, 넘버스가 리스트잖아요. 이거 그냥 출력하면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그쵸? 이미 함수가 있어요. 최대값을 찾는 함수가 있죠. max라고 하는 함수가 파이썬에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max라고 하는 함수가 이미 파이썬에 만들어져 있어서 97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최대값이. 그게 max라고 하는 함수예요. max. 근데 리스트에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numbers 점이라고 했어요. 점. 점을 하면 뭐라 그랬어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중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함수가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inde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index라고 하는 함수는 값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값을 주면 그 값에 인덱스가 몇 번이냐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9는 인덱스가 몇 번이냐? 49는 인덱스가 0번. 97은 인덱스가 몇 번이냐? 그러면 97은 인덱스가 1번.
53은 인덱스가 몇 번이냐? 그러면 53은 인덱스 2번. 이렇게 그 값이 가지고 있는 그 값이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를 주는 그런 함수예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없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에러를 줘요. 100은 리스트에 없다. 100이라고 하는 값은 리스트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에러를 줘요. 그러니까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가 에러를 줬다는 얘기는 그 값이 리스트에 없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응? numbers.index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다가는 값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numbers라고 하는 이름의 리스트에서 값이 아규먼트로 넘긴 값이 있는 위치 인덱스를 리턴해 줍니다. 자, 이렇게 max라고 하는 함수와 index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면 위쪽에 있는 함수를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f find max index 3번이라고 할게요. 똑같이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최대값을 먼저 찾아요. 무엇을 이용해서? max 함수를 이용해서. max 함수를 이용하면 넘버스의 최대값을 찾을 수 있어요. 넘버스의 최대값을 찾았으면 인덱스도 찾을 수 있어요. numbers.index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maxnum. 얘가 최대값이잖아요. 그죠? 최대값의 인덱스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최대값의 인덱스를 찾았죠? 리턴하면 되죠. 무엇을? 최대값의 인덱스를 리턴하면 되죠. 요렇게 만드셔도 돼요. 최대값을 찾는다. 그 최대값의 인덱스를 찾는다. 최대값의 인덱스를 찾았으면 리턴한다. 요렇게 만드셨다라고 저한테 코드를 주신 분이 계세요. 이거는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를 알아야죠.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를 알아야 됩니다. 네, 요거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8교시가 벌써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수업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됐네요. 8교시 신호 출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교시 신호 출결 지금 바로 진행해 주시고요. 요거 테스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시고 조금만 제가 코멘트 하나만 더, 코멘트 한 가지만 더. 범위를 0부터 6까지라고 할게요. 0부터 5까지. 0, 1, 2, 3, 4, 5. 6개의 숫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0, 1, 2, 3, 4, 5라고 하는, 아니면 10까지 넣을까요? 10까지 넣어도 될 것 같아요. 0부터 9까지의 난수로 10개를 만들게요. 10개를. 자, 그럼 여기를 실행을 할게요. 실행하면 리스트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6, 6, 0, 4, 8, 7, 6, 4, 7, 5. 그러니까 숫자가 어때요? 숫자가 6이었다가 내려갔다가 4가 됐다가 4보다 더 올라갔다가 7로 잠깐 떨어졌다가 더 떨어졌다가 7이 됐다가 5.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들쭉날쭉 되고 있어요.
최대값은 어디예요? 얘가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의 인덱스는 0, 1, 2, 3, 4. 인덱스 4번이 최대값의 인덱스예요. 제대로 찾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밑에 있는 것들은 인덱스를 출력하는 방법, 그리고 이누머레이트를 이용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인덱스와 밸류들을 찾는 방법. 함수는 변경될 게 없어요. 여기서도 변경될 게 없어요. 이것도 바뀔 게 없고요. 자, 실행해 볼까요? 최대값 8, 인덱스 4 잘 찾았죠? 잘 찾았죠? 예. 아, 여기는 97이라고 하는 값은 없으니까 뭐 8의 위치. 아,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우연찮게도 8이라고 하는 값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8의 위치는 인덱스 4번이라고 하나를 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7이라고 해볼게요. 7.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몇 번 등장하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2번 등장합니다. 근데 인덱스는 어디에 있는 인덱스를 주죠? 앞에 있는 7의 인덱스를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만든 함수, 자, 밑에 있는 코드도 그러면 밑에 있는 코드도 만약에 동일한 최대값이 2개 이상 존재한다면 8이라고 하는 값이 2개 이상 존재한다면 이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은 뭘 리턴해줄까요? 2개 중에서 앞쪽에 나와 있는 값의 인덱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최대값의 인덱스도 먼저 찾는 최대값의 인덱스를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위에서 제가 만든 코드들이 전부 다 그런 코드들입니다.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는 뭐냐면 같은 값을 만났을 때 그 같은 값은 무시를 하는 거예요. 더 큰 값을 찾았을 때만 인덱스도 바꿔주고 최대값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똑같은 최대값을 만나더라도 인덱스가 바뀌지 않는 그런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최대값이 있으면 그 중에서 앞에 나오는 최대값의 인덱스를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줍니다. 여기서 만든 함수나 전부 다 동일한 결과들을 주도록 만들었어요. 네. 시간 늦게 끝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대신에 우리 8교시 신호 출결까지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오늘은 과제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과제 안 드리고요. 시간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오늘 한 거 쭉 복습하시면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